자, 이번 시간에 연시조에 해당하는 강호사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사시가는요, 강호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고요. 사시는 사계절이죠. 노래 같자니까 해석을 해본다면 자연에 묻혀 사는 그 사계절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해서 총 4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계절별로 그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아주 잘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해제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가들을 노래한 작품의 효시란 말은 최초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 즐거움, 한가로운 정서 이런 것들을 노래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풍류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충신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요거 좀 오타가 나 있어서 조금 지우고 요거 지우고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워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엔 충신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충신.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충신의 자세가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황의 도산 12곡과 이의 고산 9곡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시조, 연시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강호한정과 풍류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유법, 대구법, 의인법이 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주제는 강호에서의 안빈낙도하며 임금의 생각함,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만을 노래했다기보다는요. 신하로서의 어떤 충신의 자세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의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예요. 최초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학사적 의 같은 것들도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춘사에서는요,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겹게 풍류를 즐기는 강호 생활이죠. 흥겹게 풍류를 즐기는 강호 생활을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강호의 자연에 이게 봄이 찾아오니 미친 흥이라는 말은요 솟구치는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미친 흥은 솟구치는 즐거움. 봄이 되니까 이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그 노란 꽃, 분홍 꽃, 개나리 진달래가 알록달록 피어나니까 이 마음이 막 그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막 솟구친다는 얘기죠. 강호의 봄이 되니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실 게 강호라는 게 물강자의 호수호자잖아요. 물과 호수라는 그런 어떤 직역적 의미라기보다는요.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호수라는 그런 개별적 사물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 거니까 이런 걸 바로 대표하여 비유한다. 대유법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강호의 봄이 되니 솟구치는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다. 탕묘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탕묘개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리너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왠지 모를 그런 어떤 좀 풍류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중장 전체는요. 안빈낙도하는 생활의 모습이 좀 드러났죠. 안빈낙도하는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료개변의 금리나 안주로다.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 헤엄도 역구는 이셨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즐기며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구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왠지 좀 아부성이 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호가도라 함은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자면요. 자연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예찬하는 동시에 자연을 즐기고 예찬하는 동시에 플러스 임금에 대한 충성, 충의의 정신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호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고 여유 있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사 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름에서는요 주제가 한가한 초당의 생활을 표현을 했는데요. 한가한 초당의 생활을 표현했죠.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자, 이 부분은 비슷하죠. 강호의 봄이 드니 그랬는데,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자연의 여름이 찾아오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은 그 안채와 떨어져 지은 초가, 그 별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초당은 뭐, 그, 은거하는 생활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초당에 일이 없다. 일이 없다는 거는 한가하다라는 거죠. 한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신한 강판한 보내나니 바람이라. 바람이다. 믿음직스러운 강물결은 의인법 쓰였죠? 믿음직스러운 강물결. 강물결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보내주는 것은 바람이로구나. 여름에 바람 불면 시원하죠.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강물결은 보내주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이 몸이 서늘의 옴도. 이 몸이 이렇게 서늘하게 지내는 것은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복이죠.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춘사의 마지막 종장처럼 이 몸이 한가해 옴, 여기는 한가해 옴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서늘해 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한가해 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긴 지금 서늘해 옴이랬죠. 이렇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추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로 넘어가셔서 가을에서는요. 고기 잡으며 소일하는 생활이 드러났죠. 고기 잡으며 소일하는 생활. 뭐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뭐 일이나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소일한다는 건 그냥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구나 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을 풍요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을 풍요롭게 인식함.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의 금을 실어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자,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화자의 소박함을 의미하죠. 소정, 적을 소자에 배정자죠. 작은 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큰 배를 띄운 게 아니라 작은 배를 띄워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흘려 띄워 던져두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직접 또 잡기 위한 목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흘려 띄워 던져두고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유유자적한 삶의 추구.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 자체에 이렇게 뭐 혈안이 돼 있거나 그 고기 잡기 위해서 막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기 잡기 위해서 그냥 금을 던져두고 잡히면 잡히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자연을 지금 즐기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몸이 소일의 옴도 이 몸이 이렇게 마음을 붙여 세월을 보내며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임금에 대한 충곤 사상이 드러났죠. 소일이라는 건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마음을 붙여 세월을 보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동사로 가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안분지족하는 생활을 이야기했죠. 안분지족하는 생활.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호의 겨월이 드니 라고 하죠. 강호의 겨울이 되니. 자, 자연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 자이 남다.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죠. 한 자라고 하면 30cm 이상인데요. 많은 눈이 내린 거죠. 눈 깊이 자이 남다. 한 자가 넘는다 라고 해서 눈이 많이 내림을 비유한 거죠.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은 도롱인데요. 누역이 도롱이가 뭔지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도롱이는 비옷이에요. 비옷.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나 눈이 올 때 옷이 젖지 않게 위해 만든 뭐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비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역으로 옷을 삼아. 뭐 특별히 어떻게 화려한 차림새는 아니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바로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는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임금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자연의 삶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잘 즐기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각 계절별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쓰인 어떤 그 함축적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분적으로 또 수사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